어제 내피소설은 완전히 빗나갔던 것 같습니다. 홍반장 이거 보면 완전 여우예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낚시였습니다. 윤혜진 집 비밀번호를 자기 생일로 설정했던 것, 그리고 그게 자기 생일이고 자기 집 비밀번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언젠가 윤혜진이 쓰러진 두식이를 챙기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두식이네 집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였어요. 안에 현관문이 하나 더 이중으로 달려있고 거기에 도어락이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면 이건 자기 생일을 어필하기 위한 여우짓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8707 이사가 그냥 버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남은 이야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밝혀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윤혜진은 두식이네 집에 입성할 때마다 입술을 노리는 것 같아요. 첫 방문 때 한 방에 두식이 입술을 훔쳤었고, 지난번에 지성현과 함께 왔을 때도 솔직히 어깨 기댔을 때 위험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감기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진할 뻔했죠. 물론 이해는 하지. 이런 입술이 무방비로 놓여있는데 이게 또 처음이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아무래도 욕망을 참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있었던 일은 둘 다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두식이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번에도 두식이 데리고 와서 거기 들어놓은 게 그냥 만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식이가 가지 말라고 울고 혜진이가 안 간다고 대답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안 간다고 했는데 바로 눕혀놓고 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면 윤혜진은 두식이 말을 참 잘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남숙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었잖아요. 보이스피싱범한테 돈 봉투를 건네려는 남숙씨를 윤혜진이 막아섰는데요. 다른 이야기는 뒤에서 하고 일단 윤혜진의 조깅 의상이 많이 순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즈가 아니라 상당히 박시한 느낌의 티셔츠를 입고 조깅을 하던 중이었죠. 지난번에 동네 남사스럽다며 두식이가 옷을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보라슈퍼에서도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두식이는 오늘 보라슈퍼를 맡아주고 있었죠. 이때 윤혜진이 간식을 사러 방문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선 혜진이는 목 보호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치과 선생님들 직업병인가봐요. 아무래도 입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목에 좋은 자세는 아니죠. 평소에 늘 하고 다녀서 별 생각 없이 하고 나왔던 모양인데요. 깜빡했다며 목 보호대를 벗는데 우리 두식이가 그만 설레고 말았습니다. 두식이 이 정도면 너무 상습적으로 설레는 거 아니니? 이러면서 치과를 무슨 여자로 보니 마니 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깨알같은 디테일, 두식이는 윤혜진이 골라온 과자와 소세지를 모두 내주지는 않았죠. 이걸 다 먹었다가는 무병장수의 꿈이 박살난다는 이유로 과자 하나랑 소시지를 뺐는데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겠지만 굳이 소세지를 뺀 이유,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죠? 오늘 냉면 먹으면서 윤혜진과 지성현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팀 과제를 함께하게 된 지성현이 윤혜진의 소시지를 가져가고 샌드위치와 에너지바를 챙겨줬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소세지를 뺐던 것 같아요. 지성현과 연관된 것이라서. 말 잘 듣는 걸로 치면 두식이도 혜진이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범을 쫓던 윤혜진이 저놈 잡으라고 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리기 시작했죠. 물론 그건 지성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잡는지는 나중에 알면 되죠. 일단 윤혜진이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픈 와중에도 전력 질주하는 거 보면 이걸 반장의 의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죠. 이번에 유초이가 납치당할 뻔했던 일로 공진이 떠들썩했을 때도 반장의 의무를 운운하며 은철이랑 동네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요. 납치범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우선 두식이부터 살펴보면 순찰 돌다가 비가 와서 은철이랑 찢어지기로 했죠. 그러고 나서 두식이가 가는 방향이 윤혜진네 집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윤혜진네를 들를 생각이었으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예고편에서 혜진이한테 뭔가 주는 모습을 보고 허리에 좋은 건가 싶었는데 그 정체는 디스크에 좋은 오가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뭐 아주 대놓고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쩐지 금철이가 와서 작두랑 오가피랑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니. 말을 해줄 수가 없었겠죠. 이거 윤혜진이 고질적으로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디스크에 좋은 오가피를 손질해서 윤혜진 갖다 줄 거라고 두식이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두식이가 안팎으로 혜진이를 챙기고 있는 덕분에 이번에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던 혜진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치과에서 뒤늦게 퇴근을 하던 혜진이를 누군가 뒤따라왔었는데요. 하필 골목에 불이 나갔다고 투덜거렸는데
그 뒤에 비춰진 장면을 확인해보니 이건 불이 나간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윤혜진이 지나간 뒤로 또렷하게 비춰준 구조물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 원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초희를 납치하려고 했던 납치범이 다음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골목의 가로등을 제거해 놓은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다행히 갯마을 배짱이 촬영 현장에 나타난 표미선을 보고 두식이가 혜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윤혜진이 혼자 귀가할 것을 걱정했던 것 같은데요. 윤혜진은 눈앞에 나타난 두식이에게 달려가 안기고 말았죠. 아무리 윤혜진이 강단 있는 것 같은 모습이더라도 밤늦게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상황은 정말 무서웠겠죠. 떨어뜨린 핸드폰도 줍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요. 두식이가 힘들 땐 윤혜진이 위로가 되어주고 혜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는 두식이가 나타나서 의지가 되어주고 지성현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지성현이 낄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성현도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납치미수범은 대체 누굴까요? 얼굴이 아예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라서 일단 주로 출연하는 공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인물일 것 같습니다. 납치범의 집에는 주민들이 잃어버렸다던 옷가지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변태적인 욕구로 여성을 노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범행이 용이한 골목을 미리 점찍어 두고 가로등을 미리 제거해 놓을 만큼 공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유초희를 데려가려고 할 때 납치범의 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에 뭔가 부상을 입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흐릿한데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큰 붕대를 감았던 것 같은데요. 공진의 집이 있긴 있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흔적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그렇지만 공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부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진항에서 일하는 선원 중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만약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 선원이라고 한다면 집에 사람 사는 기척이 적은 것도 설명이 되고 작업 중에 손을 다쳤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공진에 살기 때문에 동네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혜진을 노린 상황이기 때문에 홍 반장이 이제 납치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죠? 너무 길게 끌지 말고 빨리 잡아다 쳐넣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남숙씨 이야기를 좀 더 살펴봅시다. 왠지 정감이 가는 남숙씨. 남숙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윤혜진이 남숙씨를 받아들이는 포인트가 어디였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불법으로 치기공사에게 시술을 받으면서 돈을 아끼는 모습과 주리에게 굿즈를 사라고 5만원씩 턱턱 내주는 모습에서 분명한 괴리감이 느껴지는 남숙씨였죠. 남숙씨가 돈을 아꼈던 이유는 딸아이 이름으로 병원에 기부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숙씨 딸 아람이는 주리랑 동갑이었다고 했죠. 유독 주리를 예뻐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모양인데요. 아람이를 잃고 나서 시리에 빠졌던 남숙씨가 딸아이 이름으로 기부를 하며 활기를 찾았다는 슬픈 사연을 듣는데 왜 저는 또 딸 이름이 송아람이란 것에 꽂히는 걸까요? 공진 주민들을 다 확인해봐도 송씨는 없던데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서 따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아람이 아빠가 공진에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남숙씨의 아픔을 알게 된 윤혜진은 남숙씨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죠. 남숙씨의 상처가 혜진이의 상처와 닮아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부재감,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윤혜진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남숙씨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얄미운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함께 부대껴 살아가겠죠. 유초의 이야기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근거 없는 뇌피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아서요. 오늘도 또 뵙죠 대신 두식이 스타일로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난 이만 총총.